사회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배웠던 안전에 대한 교훈을 잊은 걸까요? 지난주 돌고래호 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회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개인은 이를 준수하려는 노력을 치밀하게 기울일 때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세들의 낙원 창원 주남저수지가 불법 매립과 무단 점용한 가건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 탓에 32년 동안 매립이 이루어지면서 저수지 본래의 모습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인사이드 현장에서는 주남저수지 불법 매립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 개의 거대한 습지가 한 물길로 이어져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주남저수지. 전 세계 가창원의 90% 이상이 이곳 경남의 주남저수지와 우포늪을 찾고 있으며 이런 습지를 보존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여 대통령이 직접 보존을 약속했던 주남저수지. 하지만 불법 매립과 불법 가건물로 습지의 속살은 골물대로 골박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주남저수지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유수지입니다. 유수지, 물을 머금는 땅이라는 뜻으로 평소에는 이처럼 드러나 있다가 비가 오면 그 빗물의 일부를 받아들여 홍수를 막게 됩니다. 유수지는 생태학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물이 들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유수지는 바다의 갯벌처럼 물을 정화시키고 철새 등과 같은 동물들에게 먹이와 쉼터를 제공합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유수지의 개발은 엄격히 막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주남저수지의 유수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각종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주남저수지의 기슭. 소를 키우는 대형 농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저수지와 맞닿은 곳에 토사를 가져다 붓고 메운 흔적이 발견됩니다. 현장을 가까이 확인해 봤습니다. 성인 키보다 더 높이 쌓인 토사 곳곳에서 건축 폐자재가 발견됩니다. 통토하신다고 뭐 농어촌공사에 말씀은 하셨어요? 농어들 지금 해놔놓고 이야기하려고 했지. 그러게. 배수 시설 없이 마구잡이로 메운 탓에 축사로 쏟아진 빗물과 토사가 저수지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녹조와 부유물이 뒤섞인 물속.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수지 바닥 계획층에서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런데 이 농장 부지에서 유수지가 매립된 곳은 여기만이 아닙니다. 지적도를 확인해 보면 해당 농장의 일부 부지는 물론 축사도 유수지 위에 있습니다. 농장주는 해당 대지의 경우 오래전 매립됐다고 주장합니다. 지적도를 떼보니까 요 안쪽으로 다 이 유수지던데. 먼저 사람이 한 30-40년 전에 행사했습니다. 주남 저수지의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헬리캠을 띄워 사진을 찍은 뒤 과거 13년 동안의 위성 사진과 지적도, 저수지 도면을 교차 비교해봤습니다. 사진상으로 매립이 확연히 드러난 곳은 모두 12곳. 그중 한 곳인 이 단감 농장은 올해 초 습지 수로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땅을 메운 뒤
그 위에 자갈을 깔았습니다.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찔러 들이낸다요. 언제쯤 한 거예요? 얼마 오래 안 되는데요. 가물다가 가 나가려고 하면 미학가로 같이 듣고 가고 이러니까 이제 추로 가고 하려고. 불법 매립으로 물길이 끊긴 습지는 이미 썩기 시작했습니다. 고립이 돼가지고 이제 그 물이 그 부패하고 썩게 될 것 같으면 이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그 수생식물도 마찬가지지만 이 곤충이나 여러 가지 그 파충류 이런 게 여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인근에 있는 대형 하우스 단지. 저수지 수로를 따라 안쪽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누군가 습지 가장자리의 나무들을 베어버리고 주변으로 흙을 메웠습니다. 주변 흙과 비교해 볼 때 최근 일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뭐 하는 인건 모르겠어. 원칙 기호는 그 사람이 쓰리고 뭐 이런 먹거리고 뭐 간섭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들로 뭐 갖다 뭐 집을 짓고 뭐 흙고 갖다 놓고 해. 주남 저수지 일대에서 불법 매립된 유수지는 최소 수십만 제곱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러나 불법 매립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지난 15년 동안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수지 관리권자인 농어촌공사는 인력의 한계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고 해명합니다. 우리도 워낙 이 면적이 광범위하니까 어떤 데는 보면 우리 직원들 없이 주말에 또 사무직이 모르게 하는 경우도 발생했어요. 불법 매립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모두 원상복구했다는 게 농어촌공사의 주장입니다. 과연 그럴까? 농어촌공사가 최근 원상복구 조치를 끝냈다며 상고에 보고한 불법 매립지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5년 전만 해도 커다란 습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후 인근 주민이 조금씩 흙을 갖다 붓고 땅을 메워버렸는데요. 지난해 민원이 따르자 농어촌공사는 현장을 방문한 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땅을 메운 거죠. 이렇게.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문제는 불법 매립만이 아닙니다. 주남 저수지 남쪽 끝자락. 유수지 한가운데 검은색 차각막으로 둘러싸 안을 전혀 볼 수 없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CCTV가 주변을 감시하고 있는 이 건물의 용도는 뭘까? 취재진이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길이만 50m가 넘는 대형 축사가 줄줄이 늘어서 있고 축사마다 100마리가 넘는 염소와 각종 사료가 들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10년 전 농사용으로 임대해 준 곳인데 지금은 염소 축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은 이 불법 축사가 최근 수년에 걸쳐 증축됐다고 말합니다. 하우스는 이렇게 지으면 되는데 그냥 뭐 하우스를 지어가고 염소를 키우더라고. 정수가 달아내고 한 거는 한 3, 4년 동안. 지난 2009년 해당 대지를 찍은 위성사진입니다. 당시 한 동뿐이던 가건물은 해마다 늘어나던 최근에는 관리동까지 합쳐 모두 10동으로 중축됩니다. 그런데 경북 경산에서 왔다는 농장주는 지난해 이 축사를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엄청난 권리금을 주고 왔지.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괜찮다고 믿고 왔고. 최소한 억대 정도가 된다고 들렸는데 권리금. 억대가 되나 매덕이 돼야 되지. 억대가 주면 안 되지. 1억까지 돈이가 거기. 국가 소유의 땅인 유수지를 임대인 멋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 엄연한 불법 행위지만 농어촌공사는 개인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거야 줬는지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기들끼리 이제 그 하고
거기 때문에 인근의 유수지에도 또 다른 염소 축사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임대 계약서상에는 없는 부지입니다. 해당 농장주는 축사 땅이 모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합니다. 유수지가 아니고 이거는 내 땅입니다. 근데 기퉁이는 뭐 조금 분노가 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위성사진의 지적도를 겹쳐보니 유수지 1,500여 제곱미터에 축사와 창고 등 4동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자 해당 농장주는 불법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농어촌공사 쪽에 돌립니다. 농어촌공사에 왔다 갔어요? 도면 가지고 내가 보여줬지. 이렇게 좀 우리 땅이다. 자기도 도면서 확인하고 그래 하는데. 유수지의 불법 축사가 판을 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수지 바로 옆에 있는 돼지 농장. 이 농장은 지난 2009년 유수지 위에 돼지우리 3동을 만든 사실이 적발돼 벌금 200여만 원을 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이후 민원이 계속되자 해당 건물을 철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철거 명령은커녕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무단 점용료조차 한 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해당 농장의 불법 가건물은 더 늘어났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제대로 농사 짓는데 창고 저게 한 그릇도 뭐. 어떻게 입장인지만 들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내가 그렇게 다 알았어. 보다 못한 낙동강 유역 환경청이 나서 해당 축사를 고발하고 폐쇄토록 했습니다. 유수지 등에는 건축물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가축 분뇨 배출 시설도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도 점검 등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가축 분뇨 흐름이라든지 그게 전혀 파괴되지 않습니다. 유수지에는 축사는 물론 하우스 시설과 컨테이너 등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모두가 불법입니다. 유수지 임대 역시 현행법상 농사 목적으로만 한정돼 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새와 연꽃군락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최근 대형 카페들이 줄지어 들어설 만큼 경관 명당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수지로 내려가는 길을 누군가 대형 철문으로 막아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갈대밭이던 해당 유수지에 잔디와 관상수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철새 산란지 옆으로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고 대형 평상과 정자는 물론 각종 취사 도구가 갖춰진 컨테이너까지 농사 목적과는 달리 개인 정원처럼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어분들이 한번 오면 다음 주에 한 2번 오고 안 해. 그래 오다가 갔다가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 이제 맞추고 왔어요. 이제 놀이터도 타고. 네, 가끔씩 와서 낚시하고 계셨네. 아이고 그렇게 낚시는 서너 번 했지. 지금 오면 이제. 임대 계약이 아예 누락된 곳도 있습니다. 주남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한 식당. 평일이지만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정원과 주차장으로 쓰는 땅이 모두 유수지입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해당 유수지를 빌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지난 2010년 재계약 당시 계약 사실을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받지 못한 임대료는 1,4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여러 수천 건 수만 건이 되다 보니까 이 담당자분들이 정부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면 전에 이루어질 때는 모르거든요. 그걸 모르다 보니까 통보를 못한 거예요. 주남 저수지에서 불법 매립이 본격화된 건 지난 1976년. 쌀 생산량을 늘린다며 유수지를 농지로 빌려주면서부터입니다.
농민들이 임대 경작지 인근 습지를 야금야금 메우고 또 세월이 지나 비닐 하우스를 올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덩달아 불법 주거용 가건물도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1940년대 후반 180만 제곱미터에 달하던 유수지의 상당수가 계속된 불법 매립과 형질 변경으로 사실상 육지로 변하면서 주남 저수지의 지형 자체가 아예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유수지들의 기능은 비가 왔을 때 물을 잠깐씩 가두어두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용량인 거죠. 부피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피만큼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 부피가 남아있지 못한다면은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비가 왔을 때에 주변에 홍수가 일어날 가능성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수많은 불법 가건물에서 쏟아지는 각종 오폐수는 수질 악화의 주요 원인입니다. 실제로 주남 저수지의 COD, 즉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80년대 이후 계속 악화됐고 3년 전엔 기준치를 초과한 뒤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200여 개 저수지 가운데 꼴찌 수준입니다. 주남 저수지 주변에 유입되는 게 축산 폐수뿐만 아니라 생활 하수도 있고 9.2 정도 COD 같으면은 상당히 수질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녹음 용수 수질도 지금 안 되는 상태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농어촌공사 경남본부는 주남 저수지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최대한의 원상복구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의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인해 습지의 물길은 이미 곳곳에서 막혀버렸고 생태계는 훼손될 대로 훼손됐습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환경이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법 관행이 독버섯처럼 다시 자라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